안녕하세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 제1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시험의 성격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검정 방법을 보시면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필기는 객관식 사지 태기령으로서 60문제가 되고요. 주어진 시험 시간은 60분이 돼요. 자, 필기를 합격하시면 실기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데요. 자, 실기는 작업형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으로 도면 2장을 그려내는 거예요. 자, 시험 시간은 4시간 정도가 되고요. 자, 합격 기준을 보시게 되면 완성 제출하여 60점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자, 도면 2장을 완성해야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미완성이 되게 되면은 실격이에요. 자, 완성을 해서 4시간 안에 제출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내가 잘못 그린 부분은 감점이 되겠죠. 자, 감점 됐을 때 60점 이상 돼야지 합격할 수가 있어요. 자, 실기 시험을 통과하시게 되면 내가 이제 이 전산건축 기능사 자격증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실기 시험 합격한 후에 자격증을 공단에서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시험 문제지와 도면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러 가시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거의 대개 여기에서 뭐 치수 정도, 뭐 단열재 두께나 뭐 첨화나옴의 길이 등등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자, 거의 대개 이 기준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시험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구사항. 주어진 평면도를 보고 CAD를 이용하여 아래 조건에 맞게 다음 도면을 작도한 후 지급된 용지에 본인이 직접 흑백으로 출력하여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하시오. 자, 보시면 주어지는 문제는 평면도예요. 자, 평면도를 보고서 내가 도면 2장을 작도하는 거예요. 자, 도면 2장은 보시면 아래쪽에 1번 A 부분 단면 상세도를 축척 40분의 1로 작도하시오. 먼저 단면 상세도, 평면도에 나와 있는 이 단면 인출 상세 기호를 보시고선 거기에 걸맞는 단면 상세도를 40분의 1 스케일로 작도를 해서 USB 메모리, 자, 거기에서 지급이 되는, 시험장에서 지급이 되는 USB 메모리에 저장을 하시고요. 다음에 2번. 남측 인면도를 축적 50분의 1로 작도하되 벽면의 마감 재료 표시 및 주위의 배경 등 도면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시오. 자, 말이 긴데요. 자, 뭐 주변에 나무 등등을 그린 인면도를 50분의 1로 작도를 해서 USB 메모리에 저장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세도, 단면 상세도와 인면도 2개를 작도를 해서 USB 메모리에 저장을 하시고요. 시험장에 가시면 출력 프린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저장해 놓은 이 메모리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거죠. 자, 흑백, 그레이로 출력하는데요. 여기에서 출력까지 하는 단계가 시험의 끝이에요.
출력을 하라는 이유는 출력할 때 내가 그린 단면 상세도 스케일 40분의 1, 내가 그린 인면도 스케일 50분의 1에 맞게 정확히 축척 스케일에 맞게 출력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시험하는 건데요. 자, 내가 여기에서 출력했을 때 스케일이 맞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당연히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하는 부분, 스케일에 맞게, 그 다음에 선 굵기에 맞게 출력하는 것까지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아래쪽에 조건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조건. 자, 먼저 기초 및 지하실 벽체. 자, 기초와 지하실 벽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시험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콘크리트 가운데 철근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벽체. 자, 벽체는 외벽과 내벽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외벽. 자, 외벽은 외부로부터 붉은 벽돌 0.5B를 쌓고 그 다음에 단열재를 넣고 시멘트 벽돌 1.0B로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외벽은 보시면 단열재가 들어간 1.5B인데요. 여기에서 외부에는 치장벽돌 0.5B가 들어가고 내부에는 시멘트 벽돌 1.0B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실기를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이고, 보시면 이 벽돌 두께나 뭐 0.5B, 1.0B 단열재에 대한 개념들은 필기 부분에서 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만약에 실기를 먼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실기에서 제시하는 조건에서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이 도면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필기를 같이 준비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필기에서 이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또는 조적조 구조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고 하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자, 그리고 내벽. 자, 방과 방 사이에 있는 벽들을 말하게 되죠. 힘을 받는 실내에 있는 벽. 자, 두께 1.0B 시멘트 벽돌 쌓기로 하시오. 자, 그 다음에 단열재. 자, 단열재 외벽 120mm, 바닥 85mm, 지붕 180mm로 하시오. 자, 보통 보시면 이제 집안에서 바로 올라가게 되는 주택 등이 문제에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주택이 이제 구조가 다른 여러 형태의 주택이 돌아가면서 문제 나오는데 바닥에서부터 지하 땅 파고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 단열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단열재는 외벽, 바닥, 지붕 거의 대개 120, 85, 180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별로 바닥, 외벽, 지붕별로 구분해서 단열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꼭 문제를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지붕. 자,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 경사 슬래브 위 시멘트 기와 있기 마감으로 하시오. 자, 지붕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기와를 사용한다. 시멘트 기와로 마감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 물매 10분의 4 이상. 자, 물매라는 것은 지붕의 기울기를 말하게 돼요. 보통 이 문제에 나오는 이 전상건축 실기 문제에 나오는 지붕의 형태는 박공 형태예요. CO자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그러면 이 지붕이 내려가는 기울기 값이 있겠죠. 그 기울기 값을 물매라고 하게 되고요. 그 물매, 기울기 값이 문제에서 주어져요. 근데 거의 대개 10분의 4로 나오게 되는데 10분의 3.5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문제를 보고 다 10분의 4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시험장 가셔서 10분의 4 물매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이 물매 부분, 벽 두께도 마찬가지, 단열재, 특히 단열재, 그리고 아래에 나오는 첨화나옴, 여기에 나오는 치수에 관한 제시 조건을 꼭 잘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첨화나옴. 자, 벽체 중심에서 외벽에서 첨화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빗물이 집 안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첨화나옴은 벽체 중심에서 600mm, 얘도 가끔 바뀌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고 도면을 작도를 해주셔야 돼요. 자, 반자 높이. 자, 반자 높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천장 높이예요. 바닥 마감에서부터 천장 마감까지의 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간에 들어갔을 때 내가 밟고 있는 바닥, 그 다음에 조명이 달린 그 천장 마감 부분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반자 높이 2400mm로 기본이 거의 나오는데요. 가끔 2300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반자 높이도 꼭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첨화 반자를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창호. 자, 창호 부분은 목재 창호로 하되 이중창인 경우 외부 창호 알루미늄 세시로 하시오. 자, 창호는 기본값이 목재 창호, 목창호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외벽에 들어가는 창호 같은 경우 단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창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실외쪽에다가 내가 목창호를 하게 되면 목창호는 기본적으로 썩죠. 썩고 내구성이 알루미늄 CC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외부 쪽은 알루미늄 CC로 하고 안쪽 창은 목창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자, 각 실의 난방. 자, 온수 파이프 온돌 난방으로 하시오. 자, 난방은 온돌 난방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바닥 밑에 온수 파이프 코일 깔아서 난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변동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1층 바닥 슬래브와 기초는 일체식으로 표현하시오. 자, 지금 이 부분이 한번 2014년도인가 언제 문제가 전반적으로 바뀌었어요. 이 제시 조건이 바뀌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요 단열재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자, 바닥 슬래브와 기초를 일체식으로 하라. 자, 아무래도 건축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비해 건축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시험 조건도 좀 바뀌었는데요. 자, 1층 바닥 슬래브와 기초를 일체식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예전 책을 보고서 이제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기초와 그 다음에 바닥 슬래브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교재는 최신 교재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격시험은. 그래서 최신 교재를 보시게 되면 다 바닥 슬래브와 기초가 일체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잘 확인하시고요. 자, 평면도에 표시되지 않는 현관상부 캐노피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14년도인가 언제 한번 바뀐 부분이에요. 자, 그전에는 거의 되게 캐노피를 작도를 하라고 돼 있었어요. 캐노피가 뭐 다른 지문이 없이 캐노피를 작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캐노피 자체가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는 도면에 표기가 돼 있어요. 평면에 캐노피 를 작동하라고 캐노피 라인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노피는 작동하지 않아요. 임의로 절대 작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기타 각 부분의 마감, 치수 등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일반적인 시공 수준으로 하시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나오지 않은, 앞쪽에서 나오지 않은 치수는 일반적인 시공 수준으로 하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일반적인 시공 수준을 다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저랑 수업하면서 모든 치수를 다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따로 또 교재를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아무래도 능률이 좋은데, 교재에 나와 있는 치수 등등을 기본으로 해서 작도해 주시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게 되면, 자, 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의 색을 정리하여 출력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플로 스타일 테이블이죠. 그래서 플로 두께, 자, 선 두께를 말하게 돼요. 자, 그리고 보시면 레이어. 자, 오토캐드에서 내가 도면을 작도할 때는 레이어라는 거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레이어는 이렇게 6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름은 이제 그냥 흰색. 자, 그냥 흰색이라고 해주셔도 되고, 뭐, 마감선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헷갈리지 않게 그냥 이름은 흰색, 컬러는 7번, 그리고 두께는 0.3mm로 할 거예요. 자, 선 두께는 차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알려드리겠지만 레이어에서 지정하지 않고요. 나중에 플로 스타일 테이블 출력해서 플로 스타일에서 지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확인해 보시면 흰색은 7번에 0.3mm, 그 다음에 녹색은 3번에 0.2mm, 노랑 2번에 0.4mm, 하늘색 4번에 0.3mm, 빨강 1번에 0.2mm, 파랑 5번에 0.1mm 라고 할 거예요. 자, 보시면 0.2mm가 3번과 1번, 그 다음에 0.3mm가 7번과 4번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출력하면 같기 때문에 얘나 써도 상관없는데요. 일단 도면을 그려주실 때는 내가 이 도면 한 장으로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잘 구분해서 쓰시면 돼요. 자,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어요.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다음의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 1번, 명기되지 않은 조건은 건축법, 건축구조 및 건축제도 원칙에 따릅니다. 2번, 시험 시작 전 바탕화면에 본인 비번호로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 안에 작업 내용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자, 시험을 시작하실 때 USB 메모리를 줘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저장을 한 걸 내가 옮기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바탕화면에다가 폴더, 본인 비번에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장을 하란 얘기예요. 자, 3번. 정전 및 기계 고장 등에 의한 자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저장합니다. 자, 수시로 컨트롤 S에서 저장을 하란 얘기예요. 물론 오토백이 있어요. 오토백 파일이 있긴 하지만 걔는 이제 뭐 보통 5분, 10분 단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방금 전에 작업한 내용까지 저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험 고시장에서 이제 정전이나 기계 고장 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PC라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수시로 저장을 꼭 해 놓으셔야 돼요. 자, 4번.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노트 및 서적, 디스켓을 소지하거나 주고받는 행위, 컨닝을 하지 말란 얘기죠. 건물의 구조 부분의 상세나 글씨 등을 사전에 블록으로 설정하여 지참에 사용하는 경우.
자,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상세 치수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글씨는 이제 마감재 구조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을 쓰는 부분인데 걔를 블록으로 설정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내가 책을 가져오는 거죠. 가와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컨닝 안 된다는 얘기예요. 5번, 작업이 끝나면 감독위원회 확인을 받은 후 문제지를 제출하고 본부 요원 입회하에 본인이 직접 A3 용지에 흑백으로 도면을 출력하도록 합니다. 이때 수험자의 운영 미숙으로 도면이 출력되지 않는 경우나 출력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경우는 실격 처리됩니다. 자, 도면이라는 것은 내가 작도를 하게 되면 출력하는 것까지가 마무리예요. 정확한 스케일에 맞게, 정확한 축척에 맞게 출력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의 그 출력 화면 자체가 약간 좀 복잡해요. 알고 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걔를 내가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서 출력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5번은 공부를 해와라예요. 출력 단계까지. 그리고 만약 내가 출력하는 거를 기다려줄 수 없으니 다음 사람을 위해서 20분 내에 하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6번. 장비 조작 미숙으로 장비의 파손 및 고장을 일으킨 염려가 있는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이제 장비를 내가 화난다고 가끔 이렇게 부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이 6번에 유의사항이 있어요. 7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예 실격이란 얘기죠. 자, 시험 시간, 표준 시간 및 연장 시간 포함 내에 요구 사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시험 시간 내에 하란 얘기예요. 시험 시간 내에 제출된 작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자, 주어진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작도한 경우 요구한 전 도면을 작도하지 않는 경우 건축제도 통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건축 캐드의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완성된 도면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에 판단한 경우 즉 단면 상세도와 인면도를 제대로 완성해서 제출해라 라는 뜻이에요. 8번 수험번호 성명은 도면 좌측 상단에 아래와 같이 표제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자, 표제란 부분이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자, 9번. 감독위원은 시험 시작 후 수검자에게 표제란을 우선 작도 후 도면을 작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험자가 감독위원의 동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자, 여기에 일단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자격시험은 들어가면 이제 본인 수험번호와 본인 이름 쓰죠. 마찬가지예요. 얘는 표제란에서 그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표제란은 먼저 작도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자, 10번. 테두리 선의 여백은 10mm로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도면을 작도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도면이 일단 예로 나와 있는 문제예요. 자, 문제는 평면도가 나온다고 했었죠? 자, 평면도가 나오고요. 일단 필요한 치수는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붕 마루 부분, 그 다음에 처마선 등등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자, 제일 먼저 이 부분을 봐야겠네요. 여기 방위 표시 보시면 위쪽이 북쪽이에요.
그리고 여기 A에서 이 길다란 선 보이시죠? 얘가 단면 상세 인출 기호라고 해서 이 부분의 단면 상세도 A 부분 단면 상세도를 그려주시고 여기 방위 표시를 보시고 제시한 남측 인면도 가끔 동측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동측 인면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이 전산건축 실기 시험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요구 조건 등등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기초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 제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